외교안보 현안 좀 여쭤보려고 네네. 합니다. 그 주한미국 대사 신임 대사로 미셸 스틸 지명자, 네. 그러니까 미셸 박스틸이라는 분이 지명이 됐어요. 네. 보수주의자,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분이 한국계입니다. 예. 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인데 이분 지명되는 거 보고 저는 엄청 걱정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걱정이 되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론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긍정적인 것부터 우선 이야기 드릴게요. 예, 긍정 좋아요. 예.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 거. 예. 이분 정치인이세요. 정치인이죠. 예, 정치인은 뭐냐? 성과를 내려고 해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직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하면 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가 된다라는 예. 점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이분이 성향이 정말 보수적이세요. 어. 보수가 욕먹을 짓은 아닙니다. 예. 다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건 북한에 대한 태도. 맞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태도가 네. 대단히 강경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금 1대1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중국과의 갈등이라든지 북한과의 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하나의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남북 관계를 지금 단계에서 막 급격하게 네. 진전시킬 수는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맞습니다. 예정돼 있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기화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게 조금 미스테리한 지점인데요. 예. 시기를 잠깐 작년으로 돌이켜 보시면 예. 작년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면서 계속 김정은에게 맞습니다. 요청을 예. 했죠. 만나자. 그때 주한미 대사가 없었어요. 공석인데 케빈이라고 네. 코리아 아메리칸을 맞아요. 대사 대리로 임명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인물의 역할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시진핑과의 협상이나 시진핑과의 회동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일종의 보험용으로 김정은을 택한 픽을 이제 올려놨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실무를 케빈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 임무를 다 하고 이번에 미셸 스틸 지명자를 지명한 건 판을 새롭게 한번 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단을 보면 장점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잘 알고 나랑 통하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한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면 무슨 문제를 풀어 특히 중국 이야기 한번 붙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양가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두중 어떤 게 6대4, 5대5, 네. 7대3 어떤 측면이 더 강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을 상황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최근에 방송을 보면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보면 이분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보수적인 분인데 보수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네네. 보수적인 분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 정부나 우리 외교가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지명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입견 가지 말고 특히 저는 정보 제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공화당 인사들이나 미국의 주류 인사들이 왜 보수적인 줄 아세요? 왜 그런 겁니까? 조선일보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많은데 왜 조선일보만? 네? 그러니까 정보의 제공의 소스가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뉴스공장에 이제 동접도 30만인데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안 되나? 봐야죠. 봐야 되죠. 취재 편의점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외교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보수 강경한 지명자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소스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예. 이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설득하고 제공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새로운 다른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안보실 외교부 소위 얘기하는 NSC 차원에서 이분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뭐랄까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그럼요. 해주신 제가 거네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에피소드 하나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예, 있었어요. 예, 예.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의 카운터 파트너가 미국의 맥마스터 예. 안보보좌관이었어요. 정말 이 양반 군 출신 인사로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찐 보수예요. 네. 근데 당시에 정의용 실장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거의 문안 인사들이다시피 했어요. 맥모닝이에요? 맥모닝 한 거예요. 그리고 맥모닝 심지어 맥마스터 집에까지 가서 네. 서너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집까지 가서. 집까지 가서. 예. 그렇게 해야 이게 그런 게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내가 성의를 가지고 정성껏 내가 가진 내용을 설명하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맥마스터가 크게 저희한테 도움이 됐던 적이 꽤 있어요. 네. 그 상황 관리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4개 나라 다녀와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정성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정부가 정성을 다하니까 저쪽에서도 반응이 오더라라는 네. 건데요. 실제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외교가 이해하겠습니다. 하이테크처럼 보이지만 가장 1차원적인 게 외교. 만나서요. 예. 일단 만나야 되고 예. 그리고 술밥하고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교도 기자들 취재하는 거하고 별로 네. 차이가 없네요. 기자들도 정성을 다하면 취재원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럼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상대를 설득시킬. 그냥 네. 만나서 술밥 먹는 거는 정말 저차원적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스타일이고. 예, 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 야 이게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거야. 미국에 도움 되는 거라고 설득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해요. 네.